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그럼 우리 일주일책 소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샷이 좀 인트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일주일책 소셜 리딩 서른의 반격 손원평 2021년 네 번째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자 손원평 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작가기도 하고 소설 쓰기도 하고 영화도 연출하고 서강대에서 사회학 철학을 공부했고 한국 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영화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시내 21에서 영화 평론상을 받았고 또 이제 시나리오 시놉시스 부분도 상도 받고 장편 영화 침입자 보지는 못했지만 꽤 유명한 영화 같아요. 각본 쓰고 연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비 청소년 문학상인 아몬드라는 책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번역되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번역 소설 부분 1위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고른 책 장편 소설 서른의 반격은 제주 4.3 평화문학상 매년 하는 그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강명 작가도 이 4.3 평화문학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이제 인기 작가로 가는 관문인가 봐요. 이제 책들을 보면은 이제 읽으신 분들은 이제 대충 이 소설이 어떤 그 무대로 어떤 주인공들이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제 88년생 김지혜, 이 88년 태어날 때에 마치 본듯한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네. 모습을 쭉 이제 묘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름에 관한 얽힌들 얘기도 하면서 이제 가장 평범한 이름 김지혜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나서 살아가는 성장기, 그다음에 이제 사회 인턴으로서 첫 발을 디뎌서 살아가는 정규직을 끊임없이 꿈꾸는 이런 이제 배경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옥이라는 동갑내기가 등장하고 또 이제 음악 수업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어울려서 결국 또 그 갈등의 축이 사회를 지배하는 1%, 이 사람들이 99%를 어떻게 착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설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설을 읽고 나서 좋아하는 문장, 스토리를 조금 논리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공략15 문장을 10개를 각자 정리하시고 오늘은 나의 한 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림샷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링크를 그렇습니다. 링크 연결하시겠어요? 예. 하고 거기 여기 서른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죠. 예, 보이시죠? 예. 예, 거기 클릭하시면 예, 보이네요. 예, 서른 자. 좋겠다 같은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애도 있고 집도 있고 돈 벌어주는 남편도 있잖아. 나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더 외롭고 무서운지 알기나 해? 라고 말할 순 없다. 해봤자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결혼한 친구가 이제 지금 이 지혜 씨한테 너는 뭐 결혼 안 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자기 혼자 하는 말, 혼잣말로 지혜식 하는 말입니다. 좋겠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아느냐 그런 말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말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예, 30살에 젊다면 젊은 낙오자가 서 있었다. 아니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낙오한 적도 없다. 잘 나간 적도 없기 때문에 슬럼프라는 말도 사치다.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20대 인턴, 아이디셔서 인턴도 있지만 저는 이런 후배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낙오라는 말은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쓰는 말이고 그 슬럼프라는 것도 잘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쓰는 말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시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너무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30살 즈음이 가지는 마음을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골랐습니다. 우리 드림샷의 30살 시절의 기억이 나나요? 예, 예. 근데 솔직히 저도 20대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길을 정하고 방황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가능성은 좁아졌지만 직장을 갖고 어떤 길에 들어서면서 가능성은 좁아졌지만 방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가지고 서른을 그냥 그게 정리됐기 때문에 너무 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수킴은 안 들으셔가지고 우리 다음에 이제 정리님 제가 이렇게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링크를 걸면은 알수 있으니까 여기서 몇 번째 문장을 하이라이트 할까요? 거기 7번 문장 좀 하이라이트 해주십니까? 요 네. 부분. 네. 네, 말씀하시죠. 네네. 그 7번에 이제 아슬아슬. 아슬아슬 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일하고 할 수 있는 일도 가끔은 못하는 척 피해가고 가끔 핀잔을 듣는 상황을 만들어 상사를 우쭐하게 만들 줄도 알아야 한다. 당신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그럭저럭 보통은 해. 가끔 덤벙대기도 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있어. 정도면 충분하다. 그게 자신을 지키며 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너무 닳고 다른 인간인 걸까? 아니면 꿈이 없는 사람인 걸까? 이 글을 읽으면서 88년생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깊이 뭐 이런 글은 적어도 한 20년 된 회사원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좀 리얼하게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 손원평 작가께서 상당히 좀 리얼하게 잘 적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도 크게 뭐 하지 않았던 분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잘 적는 거 보면 어떤 글재주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보통은 하고 발전 네. 가능성이 있어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무 튀어서 모난 돌이 돼서 이렇게 망치를 먼저 맞지도 않고 또 그렇다 처지지도 않고 중간쯤 하는 이런 걸 표현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네. 음, 그 하여튼 뭐 제가 제 경험상 이제 뭐 이게 참 가슴이 와닿는 게 제가 한번 뭐 회사에서 이제 그 이제 좀 튀는 행동이랄까 그게 이제 이분하고 한번 이렇게 마찰이 좀 있었는데 그 일이 겪고 나면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쇠락의 길로 이제 제가 좀 접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절인가요? 예, 인도네시아 시절. 그때 절대 이제 그 이 하찮은 과장이 부사장하고 싸우면 거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 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네, 일단 뭐 수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몇 년도였어요? 제가 2006년, 2004년에 제가 사무를 해서 2005년, 2006년도입니다. 2006년 1월쯤에. 야, 너무 꿈 많은 과장님을 너무 네. 그때는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제가 힘들어갖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실적 위주로 위에서 이 부사장님이 이 과장 나부랭이도 이렇게 이럴 때 물론 그때는 주재원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그 한 조직을 맡고 있는 이제 팀장 레벨이니까 그렇게 이제 챌린지 뭐 받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때가 사실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회사 생활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좀 많이 했고 근데 어쩌다가 그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또 뭐 주재원 생활도 1, 2년 차에 힘들었는데 한 4년쯤 되니까 이게 주재원도 한번 해볼만 하구나 그거를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보이시나요? 예. 좀 너무 크네 이제 이거는. 예. 저는 이제 필사람 해봤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이게 T테스트 들었기 때문에 좀 놓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 친구 공윤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재미난 캐릭터이면서 또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 주변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저희 너뚱이도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친구잖아 이러면서 이제 좀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이용해 먹는다 그러나 근데 그 캐릭터가 또 성인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데 아카데미 이제 강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커피 심부름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이 주인공이 자기의 그 어릴 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죠. 네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하는 말이 출판 그 사인 저자 사인에서 하는 말이 네 인생이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해볼까?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야. 이 말도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저 또 하나 더 골라온 것은 이제 그 복수 그 복공서에 지원서를 냈는데 아주 평범하게 썼는데 이제 뽑히고 난 다음에 거기 대표가 왜 뽑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목수로 온 사람들은 다 또라이인데 또라이에 있어서는 평범한 사람이 더 특별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 얘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그 기성세대 꼰대로서 이제 그 입사를 담당하다 보면은 자기소개가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해외 봉사도 하고 뭐하고 뭐 하도 드라마틱하게 쓰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좀 공감했고요. 그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은 낭만적 현실주의가 아니고 현실주의 낭만자가 아니냐. 낭만을 가지면서 현실주의가 아니고 현실적이면서도 오히려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공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현주님도 여기 있나요? 네, 네, 한번 볼까요? 목소리가 되게 씩씩하시네요. 여기 있네. 다음 이현주님도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쌓아가면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음, 그 9번이랑 11번이 와닿았습니다. 네, 10개를 9번, 넘었었구나. 네, 9번이 이게 아빠 세대와 우리 세대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이제 서로 각자의 세대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 세대를 쉽게 얘기하면서 평행선을 달린다. 결국에 이제 공통점은 고단함이나 각박한 만큼은 공통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과 마지막에 이제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 의심하고 탐구하고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존재를 의심하는 과정이라고 이게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한 점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취업 자체가 되게 힘든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의 그 힘듦을 되게 많이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라든지 미디어에서도 많이 목소리가 반영이 됐고 우리 세대의 힘듦에 조금 갇혀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자기 세대 나름의 그 역사에서 살면서 힘듦이 있다는 것들을 좀 너무 잠깐 이제 잊고 매몰됐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서 또 새로 얼굴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홍식님, 예, 이 책에 대해서 좀 만약에 뭐 이 책 아니더라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 책은 읽지를 못했고요. 예. 페이스북 보다가 들어왔는데 음, 앞으로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리디 셀렉트라는 전자책을 갖고 있는 모임이거든요. 아, 예, 예. 예, 참여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우리 유진상님도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냥 저도 방금 그 김홍식님처럼 메신저 뜬 거 보고서 그냥 어떤 얘기를 나누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오케이. 예. 예. 그게 눈팅구하고 귀팅도 되니까 우리 예. 차주경님은 저도 사실 이 책을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서론, 그다음에 중간 정도, 어떤 반전이 있나 중간 정도를 보고 그 마지막 결말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직 10줄 요약을 쓰고 있는데 그 10줄 요약 가운데 하나는 딱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전에 하던 장난들은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냐면은 소설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88년도에 태어나서 30살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시도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을 쓸 만큼 인상적인 그 시간들이 한편으로는 장난이라고 이렇게 전에 하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은 전에 하던 장난들은 이제 그만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도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상대방이 나하고 나이가 같은 30대 청년이 한 일도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난이라는 게 좀 자조적인 의미로 읽혔어요. 자조적인 의미로 읽힘과 동시에 지금 와서 이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전에 하던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조적인 이야기인과 동시에 좀 자신감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맨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30대 이런 장난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그만뒀다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들이 40대 제 나이가 돼서 또 어떤 장난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줄지 그래서 이 작가의 다음 작품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역시 영화를 많이 보신 우리 차주경님의 평이 날카롭네요. 저기 은주님이 음, 소설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어요. 이 소설로서요. 네. 저는 사실 이 소설책을 한 2년 정도 전에 읽었고, 이번 기회로 한번 다시 읽었어요. 두 번째로 그거구나. 네. 근데 그때랑 많이 느낌이 다른 게 한 2년 전에 읽었을 때는 이제 취업 전선에 이제 나서지 않고 읽었을 때는 사실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청춘을 과장한 드라마 이렇게 같이 이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되게 쭉쭉 안 읽혔는데 이제 왜냐면은 이 소설에서 흐르는 공통 정서가 너무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박탈감이고 되게 너무 패배주의적이라서 되게 사실 딱 와닿진 않았었어요. 그 2년 전에. 근데 이번에 다시 읽고 2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실패도 많이 해보고 거절을 당해본 경험도 있었고 하니까 이게 이 손원평이라는 작가가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학규의 딸이고 되게 사회적으로 이런 실패 같은 격들을 많이 겪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인생에서 겪는 그 패배감이라든지 자기 비하 같은 것들을 되게 날카롭게 이렇게 낚아채는 표현들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그래. 맞아요. 손학규 그 전 지사의 딸인가요? 손원평이? 네. 선배님 리서치가 좀 덜 돼 있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빼신 거예요? 네, 베림샷이 유 팀장님이 결석하셔갖고 이제 화살을 헛박 날렸어. 그렇구나. 네. 네. 내가 보니까
우리 손 작가가 인터뷰에서 제가 쓸 것 같은데 손학규 딸로 불리는 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를 싫어하시는 모양이죠. 그게 아니고 어. 아버지 후광위에서 자기의 이름 불리는 게 아,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전혀 몰랐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작가로서 성장하려고 되게 노력한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음. 아주 오래전부터 그 가족들 알기 때문에 아, 아주 꼬마 때 봤어요, 제가. 예. 아, 그,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겠지만 이제 손학규 지사의 형님, 친형님을 제가 군대에서 부관으로 제가 해가지고 모셨거든요. 네. 그 집에 저 가족 행사에 들락날락 했으니까 봤죠. 예. 그때는 이제 손 지사가 서강대 교수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우연하게 지금 금요일 날 제가 모시던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우리 손원평 작가의 소설 읽고 있다. 재주가 대단한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집안 잘하니까 이제 손원평 작가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나 집안 모임에서도 그 손흥민 작가가 나타나면은 다 웃게 말고 이렇게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안 가족끼리 본 모습이겠죠. 자, 더 이상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손원평 작가님이 현재 88년생입니까? 88년생. 예. 88년생이면 지금 이제 30 중반 됐겠죠. 서른. 네. 서른. 이제 생각거리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제 가는데 이 책을 고른 이유도 이제 뭐 우리 연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세대 갈등이 굉장히 크죠. 8.18 삶과 사회 인식.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 꼰대 세대이기 때문에 저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88년생, 90년대생을 이제 보는 시각이겠죠. 또 제 큰 딸은 95년생이니까 편견을 갖고 있죠, 제가 사실. 또 그 세대는 또 기성세대에 대한 또 피해식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해법 여기서 보면 좀 해법을 제시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사회운동이나 혁명적 해법이 아니라 작은 반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그 작은 반란이 그 영화 감사 인사 무대에 가서 가면을 쓰고 가서 장의를 하는 거죠. 동료 그 시나리오 작가를 위해서. 근데 좀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다 등장하는 결혼이나 일, 또 부동산, 또 심각하죠. 자녀 교육 등 이 산적한 이 과제, 이거 결국은 또 지금 이 세대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만한 해법인데 특히 일자리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결해서 이제 독서거리를 보면은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고 읽기도 한 책인데 이거는 또 이현주님이 또 추천한 책이기도 하고 9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을 읽었는데 그냥 건성을 읽었던 것 같아요. 직장 내에 여러 가지 90년대 특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상 절대 회식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몇 가지들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퇴근 후에 자기 개발, 자기 다른 세계를 찾는 또 뭐 요새는 부 캐릭터라 그러더라고요. 세컨 캐릭터를 찾는 이런 데들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라는 그 에세이스트의 수필집. 그다음에 정세랑의 50 People. 저도 이걸 못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본 거는 이제 김원비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그쪽도 에세이인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여자 아마추어 축구단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과 고민,
그또 사회적 억압에 대한 축구로서 푸는 이런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또 젊은 세대 플러스 여성 이렇게 겹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인데,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또 이제 이미애라는 작가의 달러구트 꿈백화점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대요. 6개월 만에 30만 부. 그래서 제가 리디북스에서 당장 사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이현주님의 그 얘기와 또 일맥상통하게 보니까 정세랑님도 그 판타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 판타지라는 게 지금 젊은 세대를 상당히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장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현주님 이 책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일단 한번 스마트폰 그 리디북스 다운로드 전자책이 좋아요. 생각날 때 바로 구입이 가능해야 이게 9,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별로 비싸지가 않아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게 또 이제 연결 독서 재미있기 때문에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판타지 계열이라고 그럽니다. 자, 다음 주 책은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수우님께서 이제 추천하신 책인데 이 책입니다. 잠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니시노 세이지 스탠퍼드 대학교의 수면 전문 의사 교수 이분의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대상은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4장 스탠퍼드식 책 이게 스펠링 잘못했는데 최고의 수면법 발제 독서하고 12월 요약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토론의 반격 외에도 뭐 남은 시간에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북토크 재미가 더 쏠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식님한테도 제가 리디 셀렉터 1년 구독권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자책 이용하시나요? 이용해 보려고요. 네. 아직 종이책이 익숙해가지고 전자책이 좀 아직 낯설더라고요. 근데 종이책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또 책을 또 싸놓으면은 또 다 읽지도 못하면서 계속 책이 쌓여서 또 처리하기도 좀 곤란하고 해서 전자책으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예, 돌아가면서 말씀하시죠. 예. 대표님, 그 리디북스를 제가 이제 계속 다운로드를 받는데, 그러면은, 요게 회비 그럼 월 9,500원으로 해서 이제 그 다운로드는 무한정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받아도 한 달에 9,500원 그걸로 가능한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 리디 셀렉트 풀 안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일구도 돈 더 이상 안 냅니다. 이 쿠폰 인용하셨어요? 저희가 드린 쿠폰. 박준호한테 쿠폰 드리라고 그랬는데 못 받았어요? 아직 쿠폰은 못 받았습니다. 1년짜리 쿠폰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박정식 씨한테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드렸나? 지금 9,900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가입은 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쿠폰을 드리면은 그 쿠폰을 입력하면은 1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돈을 과금은 안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중희 씨가 박정식 씨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드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월요일에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실 게 없으신가? 뭐 제가, 네. 요즘 이제 핫 이슈가 또 그 회사에서도 MZ 세대와의 어떤 뭐 같이 어떻게 잘 지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나 고민들이 많은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사실 회사 취직이 참 잘 됐던 시대였었어요. 그 88년도 올림픽 때 하면서 그 일자리도 많이 늘고 하면서 회사를 골라서 가는 그런 세대였는데 요즘 세대들 보면은 사실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좀 그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가져요. 저희 이제 저 저희 애들도 지금 91년생, 93년생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세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좀 그 기존 세대들이 좀 더 너그럽게 잘 이렇게 좀 MZ 세대를 잘 이끌어서 조금 이렇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계속 좀 발휘가 되어야 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회사 이제 뭐 한 28년 됐는데 요즘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보니까 저희 팀에도 15명인데 요즘 신입사원 스펙들이 너무 좋은데 야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회사 들어와서 뭐 별로 이렇게 하는 일 보면 크게 뭐 이렇게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물론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뭐 과잉 스펙이 지금 뭐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좀 일자리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은주씨나 드림샷 또 뭐 우리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해법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또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영국사를 봤지만은 그 실제로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형제간에 싸우느냐. 결국 재산 문제더라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장자 상속을 한 게 급속도로 이렇게 땅을 넓힐 수가 없으니까 큰 아들한테 몰아주고 장자 상속이 가니까 나머지들은 불만이 많죠. 이게 이제 모든 분야에 가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거 저는 그게 왜 세대 간의 갈등이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또 계급 갈등과 함께 중요한 한 축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재산을 늘려서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못하면은 자식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자리 측면에서 저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좀 계급 갈등 말고 세대 갈등은 재산 문제인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다는 얘기는 자식 세대가 물려받거나 독립하지 않으면 독립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갈등은 치유가 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도움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라서,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거기서 뭐 인사 노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어서,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 혜택들이 많아가지고, 중장년 고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풀타임은 아니지만, 뭐 50대, 60대들이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좀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좀 모순적인 상황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뭐 상당히 이게 또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 회사에서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저희도 거의 뭐 제가 지금 평택에서 있는 전자회사에 다니는데 거의 지금 어떤 조직의 구조가 완전히 역피라미드 지금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도 신입사원 안 받은 지가 거의 한 7년, 지금 저희들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친구가 38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제일 많은 팀원이 이제 59이고, 그러니까 37부터 59 이렇게 그것도 그 중간에 있는 나이층도 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도 또 젊은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 뭐 문재인 정권 들었으면서 그 어떤 인원들을 강제로 해고하는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공무원 비슷하게 이제 이 기업도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은 뭐 저도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빨리 나갈 분들은 빨리 나가시고 들어올 젊은이들은 좀 빨리 들어오고 그렇게 선순환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뭐 정체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1분 미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